지금 시작한 거예요? 아 진짜? 아 진짜요? 유쾌, 상쾌, 통쾌한 쾌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유쾌 상쾌 통쾌 쾌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사들은 실제로 무섭나요? 검사님이요? 무서우신 분도 있고 아닌 사람도 아닌 있죠. 분도 있고 약간 전형적인 검사 너무 정치적인 발언인데. 제가 여태까지 만난 검사님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오래 생활하시게 되면 특유의 분위기가 생기는 것 같긴 해요. 아, 그건 맞아요. 이게 특유의 날카로움이나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 사람도 갑자기 이렇게 막 웃고 있다가 순간 멈칫할 때 약간 그런 날카로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확실히 직업에서 오는 그런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죠. 오전에 그 법무관 하는 동생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검사들이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섭게 카리스마를. 왜냐면은 맞아요. 그게 없으면 자꾸 상대방에게 기가 압도할 수가 눌리면 없으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니까요. 저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검사. 맨날 범죄자들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다가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내가 진실을 얘기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같이 다 거짓말하고 있는데 지금 뻔히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검사님은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수사 기법이겠지만 진짜 스트레스 그런 많이 걸 다 받으시고. 떠나서 권력이라는 걸 맛본 사람은 그걸 그런 거죠. 중독되잖아요. 거기. 다른 사람이 내 말에 그렇긴 하죠. 경청하고 그렇긴 그런 하죠. 근데 되게 그 사건 수가 정말 많더라고요. 많죠. 하루에도 몇십 건씩 하신다는 것 같은데 담당을. 그래서 되게 빡세다고. 검사도 많아지고 판사도 많아지면 내 사건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아지고 뭔가 좀 양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어떤 논리인지 잘 설득은 안 되는데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그 수를 올리는 것에 되게 소극적이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 논리를 대지만 약간 자기 조직에 뭔가 그 사유화된 권력을 나눠주기 싫죠. 분산시키기 싫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사실 많이 늘리면 좋잖아요. 자기네들 일 많고 탈퇴하고 의사도 많으면 좋은데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많아지면 뭔가 희소성이 떨어진다는 의사나 그런 논리 때문에. 변호사의 경우에는 많아지면 돈을 잘 못 벌 것 같아서 싫어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진짜 검사 판사는 정말 황변님 말씀하신 대로 권력을 나눠주기 싫은 점이 좀 많은 큰 것 같아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번 시간에 구속영장 발부되는 것까지 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제 구속된 채로 수사를 받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에 대해서 말이 나온 건데 그러면 한 번 구속된 피의자는 다시 못 나오냐 수사 받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끝까지 그냥 구속된 채로 있어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그 논란이 많은 구속 집행 정지를 포함해서 뭐 구속된 피의자가 중간에 석방돼서 수사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는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체포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를 해서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체포나 구속에 불법이 있었다. 그런 것을 체포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해서 판단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불법이 없었다. 청구가 이유가 없다. 그러면 법원은 그냥 너 거기 계속 있어. 기각 결정하는 거고. 그 체포 구속에 불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방을 명하거나 또는 뭐 구속영장 적법한데 그냥 실질적으로 구속 사유에 대해서 판단하기에 구속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했을 때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이게 보석인가요, 그러면? 달라요. 달라요? 그건 달라요. 그러니까 보석은 그 기소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해서 법원으로 사건을 넘긴 이후에는 보석 허가 청구를 해서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보석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신분이 이때는 피의자 신분인 거고 그때는 피고인이라고 해서 이미 재판으로 넘어갔어. 검사가 처분을 끝내서 이제 재판으로 넘어간 거예요. 저는 보석이 사실 되게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석 제도가 있나요? 아, 그럼요. 있어요? 많이들 이루어져. 어떤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가 돼서 피고인 신분이 됐을 때 그러니까 검찰에 넘어갔을 때 이미 내가 법원에 법원에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기소 전까지는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하기로 결정을 해서
기소를 해서 네. 재판에 회부가 됐을 때 네네네. 그럴 때는 보석 허가 심판 청구를 법원에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일정한 사유들이 있어요. 법에서 필요적으로 요런 조건이 갖춰지면 보석을 해줘야 된다는 사유가 있고 그러면 보석을 하면 내가 보석은 그러니까 구속을 당했을 때 보석을 신청하면 구속이 풀려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인신 구속을 해제하는 제도라고 다 보시면 돼요. 적부심 같은 경우도 이게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한테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거랑 보석이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신분이 그러니까 기소되기 전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석보다 더 전 단계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면 체포영장 청구가 이루어져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영장에서 체포가 돼서 인신 구속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영장 청구 계속해서 구속을 해두려면 구속영장이 또 있어요. 체포영장이 있고 맨 처음에 체포하면 48시간 제한이 있어서 그 다음에 계속 가둬놓으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되고 그때 이제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잠깐 석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검찰이 막 수사해서 이 새끼 나쁜 놈 맞네 하고서 이제 법원으로 보냈을 때 보석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 보면 제일 먼저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적부심 청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소가 된 이후에 이제 청구에서 또 이제 보석허가 심판 청구가 이루어진.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해주시겠지만 보석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만 얘기해 주실래요? 어떤 때 보석이 되는 건지? 일단 법정형 기준이 굉장히 낮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가벼운 경우에 기준이고 죽어도 일정해야 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어야 되고. 그럼 애초에 구속영장이 안 나올 수 있는 거랑 약간 비슷하겠네. 그렇죠. 사유가 거의 많이 겹쳐요. 많이 겹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계속 부인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객관적인 사유들이 좀 의심할 점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근데 이제 공판 단계, 법원 단계 가서는 인정을 하면 그 사유가 또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정비용이 있고 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던가 뭐 이런 경우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보석에 대해서 돈 얼마나 내야 돼요? 근데 저 그게 궁금했어요. 그것도 판단 다르죠. 적정하게. 그러니까 사건의 유형 그리고 어떤 죄 경중 그리고 지금 다음 여러 가지 재미없으니까 다음에 하죠. 보석은. 죄송해요. 근데 이 제가 궁금한 것만 듣고 해결해. 조건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 외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도 보면 조건이 굉장히 많이 붙었잖아요. 집에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조건은 판사가 재량으로 다 붙일 수가 있어요. 꼭 돈만 납입하는 조건. 제일 일반적인 게 보석 보증금을 납입하는 건데 그것도 현금으로 내라고 하지 않고요. 그 지급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보험증권을 사서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냐? 8분 구속 취소가 있는데 그럼 검사의 처분을 또 못하고 끝내겠네요. 아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구속 취소는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속 사유가 아예 없었거나 나중에 돼서 소멸될 때 예를 들어 친고죄인 건데 고소가 고소를 취하하면 오케이. 또는 피의자가 구속됐는데 다른 진범이 잡혔다. 그러면은 대박이네. 그렇게 하는 경우 구속 취소 그리고 구속 집행 정지 그 재벌가 뭐에서 구속 집행 정지 잘 받잖아요. 맨날 휠체어 타고 나오고. 그때 이제 법원 또는 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석방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근데 내가 구속당해서 잡혀 있으면 내가 이걸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속되어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도 구속집행정지가. 아니 근데 체포구속 적부심사 같은 거 내가 구속돼 있는데 내가 이거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 것 같아요. 인신이 구속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근데 구속된 채도 할 수 그 수사기관에도 양식이 있고요. 구치소에도 다 양식이 있고. 내가 써서 낼 수 있어요? 우편으로. 해본 적이 있어야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사의 종결은 검사의 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검사의 처분은 크게 불기소 처분, 기소 처분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고 불기소 처분은 증거가 없거나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안 되거나 하여튼 그런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고 근데 불기소 처분에도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데 이게 죄질이 굉장히 경해서 가벼워서 이거를 굳이 기소를 할 게 아니다. 한번 용서해 주자 이렇게 하면은 기소유예 처분도 불기소 처분 중에 하나예요. 기소유예는 빨간 줄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범죄 경력에는 올라가요. 경력 조회하면 경력에 나오는데 기소유예. 지금 말씀하시는 빨간 줄이 전과를 의미하는 거냐고 하면 전과는 아니에요. 전과는 아닌데 범죄 경력인 거죠. 범죄 경력에는 표시가 그 사업 취직 같은 거 하려고 사업주가 범죄 경력 조회를 했을 때 나와요.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그건 발급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빨간 줄이네요. 그런 의미. 근데 그걸 빨간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전과를 보통 빨간 줄이라고 하잖아요. 빨간 줄이 그거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표로 나와요. 전과 이렇게. 진짜 빨간색 이렇게 그렇게 되진 않아요. 아무튼 네. 그래서 기소유예 받으면 이게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볼 수 있고. 근데 이게 되게 피의자, 그러니까 이제 기소 전 단계의 사람 입장에선 되게 억울할 수 있어요. 기소유예 제도가.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못 받고 난 무죄 받고 싶어. 무죄 받고 싶은데 너 그냥 됐다 그냥 너 죄 저지르는 거 하고 그냥 퉁치자 약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소유예가 이제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죄 경력에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추행을 해서 기소유예 건이 있는데 그 이후에 성추행 사건으로 뭐 진짜 실제로 기소가 됐다. 그러면은 법원이나 검사나 어찌됐든 그 기소유예를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이런 전력이 너가 있구나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초범이어서 정상 참작하는 걸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좀 아무래도. 그리고 근데 법원은 기소유예는 어쨌든 전과랑은 다르게 보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생각은 하지만 뭐 전과랑 동일하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소 처분이 있을 수 있는데 기소는 구공판, 구약식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구는 뭐냐면 구하다 할 때 구거든요. 그래서 공판, 재판을 구하는 거. 구공탕 같고. 네, 그렇죠. 말이 비슷하죠. 3분 남았어요. 네, 재판을 구하거나 약식은 약식 명령 청구라고 해서 그냥 검사가 봤을 때 이거는 벌금 얼마로 끝날 것 같다 하면은 벌금 얼마를 재판을 열지 않는 거예요. 약식으로 그렇게 해서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구공판 하면은 재판이 열려서 거기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거고 구약식 하면 법원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억울해서 정식 재판으로 신청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재판이 열리지 않고 그대로 확정돼서 끝납니다. 그렇게 검사의 처분. 그게 이 약식 기소가 이렇게 엄청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와가지고 딱 가서 뭐 누구 뭐 땅땅땅 하고 또 넘어가고 누구 뭐 땅땅땅 하고 넘어가고 이게 그 약식 기소.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그래요? 약식 직결 심판. 그게 직결 심판이구나.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열지 않고 약식으로 약식 결정을 벌금 결정을 내려달라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청구를 하면 법원의 사건은 넘어가요. 그래서 판사가 그게 합당한지 판단은 하는데 재판은 안 열려요. 피의자가 형사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돼요. 잘 모르겠다. 판사가 그 피의자를 불러서 신문하고 뭐 이렇게 다투는 그 과정이 없이 경찰과 검사가 수사를 했던 그 기록들과 검찰의 의견 그걸로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냥 서류만 보고 명령을 내리는. 그러면은 그 재판 결과도 피의자 없이 하는 거예요? 네, 결국에 통지를 받아요. 결정을. 그럼 진짜 만약에 근데 구속되거나 하면은 그냥 가만히 집에 있다가 근데 구속되는 정도로 죄질이 중하면 약식 명령이 내려지진 않을 것 같아요. 검사가. 그렇죠. 그런 경우는 못 봤어요. 그럼 주로 뭐 벌금이라든가 뭐 이런 그냥 거. 교통사고 사건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어쨌든 그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본인 그 이야기는 할 수는 있고 또 만약에 그 약식 명령이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시면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약식 기소랑 직결 심판이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것은 다음번에 직결 심판을 또 하겠습니다. 네, 지금 끝나야 된다고 해서. 네. 죄송해요. 50초. 그리고 최근에 달라진 제도가 하나 있는데 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1심에 판결 난 것보다
2심에서 더 중환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정식 재판 청구니까 그 약식명 지금 말한 약식명령에도 적용이 돼서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구형해가지고 약식명령이 나왔는데 정식 재판 청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정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건 번호가 그렇게 나와서 거기에 이제 앞으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제도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약식명령이 500만 원이 나왔는데 내가 정식 재판 청구를 해서 그거보다 더 많이 혹은 뭐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긁어부스러면 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이상한 건데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 조금 불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네요. 약간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일 많아. 바쁘니까 일 많으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그냥 다 청구를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냥 좀 기계적으로 심심하다기보다는 좀 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억울해 이러면 청구 벌금이라도 깎아주지 않겠어요? 약간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저희 거죠. 끝났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녕을 하시죠. 아니 뭐 정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끝내나요? 우리 3회에 걸쳐서 네,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수사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많이 너무 숨가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말을 제가 되게 빨라졌어요. 막 30분 만에 끝낸다고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막 조바심 나는데 정리 한 번만. 그럴까요? 네, 저희 형사사건 진행 절차 중에서 이제 수사 단계에 대해서 얘기했고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경찰한테 가서 피의자 신문 주소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쵸? 그리고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동할 수 있고 그게 제대로 써져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꿀팁.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검사한테 넘겨서 검사한테 가서 조사를 받게 되고 계장님으로 꼭 불러라. 꿀팁 두 번째. 그 다음에 구속당해서 꿀팁만 적. 그렇게 해서 이제 검찰이 결국에 이제 결론이 나와서 구속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검사의 처분으로 마무리가 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사실은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지만 이런 걸 모르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끊으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변님 고생하셨어요. 네, 아닙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봬요.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 빵빵 COOLAWYER 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